오늘장 미인조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요새 글로벌 증시 흐름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장도 보면은 지난밤에 있었던 미국이나 유럽 증시의 상승분을 반영을 한다기보다는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전거래 이력으로 하락했던 반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다 저 팔고 있죠? 네. 할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받아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숨을 쉬었네요. 네, 사실 오늘 시장 저는 좋을 줄 알았거든요. 네. 그런데 1% 넘게 하락하고 있어서 조금은 좀 우울한 시장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도 그 안에서 이번에 좀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을 비롯해가지고 뭐 에너지 관련주들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특징들 잘 반영해서 오늘도 대진표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토마토 투자 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우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장에서도 저희가 소중히 준비한 8개 특징주 지금부터 대진표 공개하겠습니다. 자, 1라운드의 대결입니다. 8강 1라운드는 OCI 대 한화솔루션이죠. 최근 들어서 정말 번쩍번쩍 더 빛이 나고 있는 태양광 대표주들의 대결입니다. 자, 오늘은 뭐 바이든의 태양광 패널, 이 관세 면제라는 호재까지 안고서 또 한 번 도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컨디션을 극도로 끌어올리는 두 종목 간의 대결 1라운드에서 꾸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도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S-오일 그리고 GS 글로벌인데요. 계속해서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에너지를 향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부각받고 있는 이 관련주들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한국조선해양 대 KG ETS죠. 자, 우선 조선주인 한국조선해양 주가 좀 많이 내렸죠. 지난해 봄만 해도 16만 원을 넘겼던 종목이 지금 9만 원 간신히 넘기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폐기물 관련주인 KG ETS는 본업보다는 KG그룹의 쌍용차 인수전과 맞물려서 주가가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순조겨봤던 한국조선해양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KG ETS의 두 종목의 승자는 3라운드에서 가려보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우주항공에 대한 증권사의 낙관적인 전망도 함께 나왔고요. 또 방위산업을 향한 관심도가 높아질 만한 환경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가 흐름 괜찮을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개의 특징주 대진표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부터 1라운드 대결로 바로 좀 들어가 보시죠. 자, 첫 번째 8강의 1라운드 대결은요. 태양광 관련주들의 대결입니다. OCI 대 한화솔루션 이 두 종목 간의 승자를 지금부터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도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 OCI 그리고 한화솔루션이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주잖아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랑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또 아까 앞서서 언급을 했던 국제 유가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국제 유가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유가가 어디까지 치솟을지 그리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 또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최인호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블렌트 유부터 시작해서 서부 텍사스 중진류, 그다음에 두바이유가 지금 다 네. 120달러 선이에요. 아니 사실 한 두세 달 전만 해도 100달러 돌파했습니다 네. 하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했는데 어느새 120달러입니다 벌써. 네, 그렇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지금 사우디 아람코 아시아 수출 판매를 네. 또 이렇게 가격도 또 판매를 올렸다고 또 상승시키는 바람에 이 부분이 또 두바이유도 같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어요. 예. 그리고 또 7월, 8월 또 이렇게 물건에 대해서 50%도 정산 오펙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이 그다지 양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치는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극성수기인 미국이 7, 8월 달이에요. 여행이라든지 이동이 제일 많은 시점이고. 수요가 많이 네, 늘는 그렇죠. 시점이죠. 그리고 어제 또 미국에서 또 나온 또 여러 가지 뉴스에 따르면 예. 이제 1갤론당 1갤론이 3.7리터거든요. 예. 네. 그게 5달러예요. 5달러면 6,000원 잡고 나누기 3.7라면 미국이 네. 1리터에 1,650원이에요. 그것도 싼 지역이. 예. 싼 그러니까 한국이랑 미국이 기름값이 똑같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기준이거든요. 왜냐하면 거리 이동하는 게 보통 200km, 150km씩 대부분 달리기 때문에. 아니 미국에서는 뭐 1000km 앞에서 좌회전 이런 거 너무 기니까 도로가. 내일 아침까지 쭉 가시죠. 예. 그런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이 약간 국내 시장이 좀 얼어붙어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다가 보니까 계속 지금 분위기가 에너지 쪽으로 계속 쏠리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태양광하고 수소 뭐 지금은 좀 주춤한 원전 예. 조만간 뜰 겁니다. 원전. 예. 지금 너무 다시 많이 뜨나요? 빠졌어. 너무 많이 빠졌어. 에너지 응축 중이죠? 예, 그렇죠. 지금 거의 지금 고점 대비 지금 30% 28%씩 빠졌으니까 네. 어차피 반등 기세는 지금 여름 있다고 좀 봐지고 그다음 이번 주 목요일하고 또 목요일 날 또 선물 옵션 만기일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그게 좀 살뜰리는 조금 지금 좀 왜냐면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 유가는 이래나 저래나 올 여름 끝나야지 좀 안정세를 좀 끼친다 보고요. 좀 당분간은 풀어준다 계속 보고. 이렇게 간다. 그다음에 지금 종목들이 계속 꾸준히 올 지금 전쟁 이슈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한 차트라든지 한번 봤어요. 네. 이번에 쉬는 싫은 날 2,500km 계속 두드려 봤어요. 계속 그렇습니까? 딱 두드려 보니까 차트 흐름이 비슷한 걸 발견했어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매크로적으로 항상 그러니까 나오는 종목들은 계속 우상방의 흐름은 이어간다는 점. 그게 어디냐? 정유, 예. 화학,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계속 원전이라든지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이쪽 세트가 제일 강하더라고요. 단연 그렇게 강한 모습이 네, 강하죠. 드러나군요. 예, 근데 우리는 강한데도 불구하고 예. 이게 언제가 고점일까에 대한 불안감과 그렇죠. 심리전에서 대부분 포기하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시점이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정유하고 에너지 쪽은 늦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분야에 조금 투자를 하되 꼭 중요한 거는 똑같은 태양광을 하더라도 아까 지금 종목이 나왔지 않습니까? 태양광을 네.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나는 게 있고 영업이익이 안 나는 게 있어요. 네. 그럼 예컨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1,142억이 마이너스였어. 그쪽 분야에서. 근데 OCI는 1,620억이 흑자야. 그래서 주가 흐름이 다르군요. 예, 그 다르죠. 그래서 펀더멘탈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런 생각하거든요. 심심하시면 우리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예. 계속 차트를 한번 뜯어보면 어떤 그림이 이 우상방으로 가는 그림이 어찌 보면 시장이 말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 메시지를 항상 부정해요. 주식을 하시는 분이든. 그래서 저는 이 올 하반기까지 이 박스권의 장세는 계속 여전히 계속 가고 에너지는 계속 들쭉날쭉 하겠지만 계속 꾸준히 이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에 정유주 관련 종목들을 네. 꼭 신재생과 정유주를 두 개를 같이 함께 보시면서 한번 대응하시면 잃지 않는 매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최인호 전문가께서 이번 연휴에 쉬지를 않았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은 다 봤는데 네. 에너지 관련주들의 지금 흐름 자체가 계속해서 갔단 말이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맞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소외돼 있을 때도 계속해서 우상방하는 이런 흐름을 그려왔던 에너지 관련주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이런 네. 환경 속에서 어떤 섹터가 가장 수혜를 많이 입을까요? 아무래도 신재생이겠죠. 네,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 유가 급등락에 따라서 그 관련주들이 또 상승세가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 대안으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고 그렇죠. 오늘 화석연료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신재생으로 빨리 넘어가자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뭐 석탄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석유도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 거기 이제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제 관세 동남아 사기국 관세 지금 해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또 급등세가 나왔는데 예. 뭐 그러한 이슈도 있었어요. 이제 하도 그 오펙에서 증산 합의를 하긴 했는데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미미하다 네, 보니까 요 정도 뽑아가지고 이게 네. 뭐 가격 진정이 되겠나? 네, 맞습니다. 이거죠. 네, 뭐 갑자기 코딱지만 하다. 네, 코딱지 너무 줄인 거 네, 아닌가요? 그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코딱지 기대 이하였다. 네, 네. 기대 이하의 그런 양들이 지금 증가하다 보니까 뒤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산 석유를 싸게 사가지고 다시 공급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금지를 해놓고 네. 거기서 금지를 한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예. 이거 러시아산 석유를 뒤에서 몰래 싸게 해가지고 이거 다시 공급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도 지금 시장에 나왔었거든요. 하나의 시나리오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본다면 시장을 악화시키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유가 자체가. 유가가 근데 올라가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산업
영위를 하는데 기업들이 영위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특히 공장 가동 돌리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고 또 건설 설비 돌리는데도 힘이 많이 드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시장이 하방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이 유가가 이 러시아라든지 미국의 갈등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전반적으로 풀려야 되는데 저도 이제 하반기쯤에는 점차 이제 풀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결국에는 이 유가라는 거는 그리고 석유라는 거는 결국 달아지는 네. 그런 원유 에너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이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일어나고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대체될 때까지는 유가가 높은 단계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저는 $100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또 어쨌든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유가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에는 해결이 될 문제다. 결국 기간의 그런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래서 보고 있는 게 지금 천연가스 쪽 많이 보고 있거든요. 천연가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요라든지 공급 모두 천연가스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신고가 지금 갱신했어요. 천연가스가. 예.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천연가스를 시장에서 짧게 시장에서 시초가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관련이나 아니면은 곡물 테마주들 하실 때는 그 재료의 이제 신선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기도 네.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천연가스가 신고가 갱신했는데 오늘 들어가는 거는 그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식의 접근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신고가 갱신을 했고 오늘 또 신고가 갱신했어요. 그러면은 재료 신선함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근데 천연가스 신고가 갱신을 한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신선했다는 거죠. 대부분 오랜만에 돌아온 그 섹터였기 때문에 재료였기 네. 때문에 오늘 천연가스가 장 초반에 수익 내기 참 좋았다. 그 부분은 한번 팁으로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어쨌든 길게 보면은 결국 신재생 에너지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원전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건설 설비하는데 그래도 2년에 3년 정도 걸리니 지금 네. 태양광 쪽으로 빨리 대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 태양광 에너지도 한 번 더 순환매가 또 들어올 수 있는 재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잘 생각을 해 두시고 포트에 담아 두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유가의 강세 흐름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의 관심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 게다가 방금 전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이 천연가스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첨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올라온 태양광 중에서 이 종목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OCI 대 한화솔루션. 김형우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 OCI입니다. OCI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바로 좀 엇갈렸는데 네. 자,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네. 지금 하나솔루션 골라주신 이유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하나솔루션이 지금 많이 조정이 내려온 부분도 있고요. 이 네. 부분이 충분히 많이 건강한 조정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시 반등을 할 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 OCI랑 하나솔루션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라고 했을 때 사실 좀 오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왜죠? 지금 차트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태양광, 그렇죠. 네, 신재생 에너지들이 전반적으로 똑같은 차트를 그리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어떤 종목들이 더 많이 갈까? 이 관점에서 어떤 종목이 더 갈까?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태양광 모듈 1위 업체입니다. 그만큼 지금 매출적인 부분, 태양광의 매출적인 부분은 저는 우위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 OCI에 비해서 그 떨어지는 그 낙폭의 수준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올라갈 수 있는 폭도 더 크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올라갔을 때 정말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네. 그만큼 이제 길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만하면 조정은 나왔다라는 의견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때 이게 폭등하던 그때 시기가 이제 미국 인프라 관련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전반적으로 맞아요. 풍력부터 시작해서 다 갔을 때인데 지금 어쨌든 그때는 뭔가 기대감에 갔다고 하면은 단순히? 네, 맞습니다. 지금은 현실적인 문제로 지금 왔기 때문에 뭐 OCI 하나솔루션 둘 중에 하나를 골라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각은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실제로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이랑 OCI랑 봤을 때는 오히려 하나솔루션이 어떻게 본다면 이 하나라는 그 네. 기업이 있어서 뭐
우주항공 쪽도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그런 쪽도 있지만 네. 하나솔루션이 나중에 이 김동관 나중에 차기 회장이 섰을 때 좀 신재생 쪽으로 많이 밀 수 있는 그런 기업 아닐까, 투자를 많이 이쪽으로 감행할 수 있는 기업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가 역시 최근에 방사 쪽으로도 그렇고 우주항공 쪽으로도 그렇고 신재생, 새로운 신산업 쪽에 워낙에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화솔루션의 입장을 들어주셨는데 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입장이 다르시죠? 이거는 뭐 시청자분들이 네. 뭐 그냥 이거 OCI 찍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 이번 1분기 때 니 얼마 벌었노 했습니다. OCI는 내 1,620억 벌었다. 근데 하나솔루션 이렇는데요. 나 1,141억 이렇게 뭐 적자 냈는데 아이고. 니 왜 적자 냈는가? 판가하고 원자재 관련된 거에서 우리가 대우를 못 받았다. 그래. 그럼 올해 연말에 잘해봐라. 근데 중요한 건 오시안 계속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있죠. 지금 올해 1월부터 계속 올랐잖아요. 예,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의 게 60% 넘게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일단 지금 만드는 게 3배 반이 지금 올라서 환율까지 따지면 3배 반이에요. 3배 반이요? 3배 반이에요. 폴리실리콘이. 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지금 아까 전문가님께서 말씀했지만 차트는 방향은 네. 어차피 같은 업종, 같은 업황은 거의 차트 분위기가 똑같아요. 네, 최근 들으면 예. 똑같더라고요. 똑같으면 원전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흐름 자체가. 그렇지만 펀더멘탈 중요한 거는 수익성. 네. 그다음에 OCI가 지금 뭐냐 SKC보다도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도 보면 좀 유리해요. 선점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필름 사업을 줬고 이제 같이 이제 공격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는 그냥 OCI가 그냥 거의 대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도 사실 우리가 지금 3번 나오고 지금 다 목표가 다 지금 다 올려놨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언제까지 올려될지 모르겠어. 다음에 또 20만까지 올려될지 몰라. 한 번에 다 올려주세요, 그냥. 그래서 그래서 계획해 보시죠, 그냥. 너무 힘들어 올리기가. 그래서 너무 자꾸 빨리 도달하네요. 그래서 OCI는 뭐 태양광 뭐 일단은 이쪽 섹터는 워낙 또 강하니까 네. 일단 한번 대장주인 OCI 그다음에 매출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탄탄한 영업력과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돈은 벌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OCI 갈 것 같네요. 네, 이 한화솔루션의 매력은 김형호 전문가님이 짚어주셨고 지금 이제 OCI 손을 들어주신 최인호 전문가님은 여기서 폴리실리콘이 수익성을 내기에 굉장히 좋은 무기다 이런 말씀까지 함께 주셨네요. 네, 이렇게 엇갈렸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올리니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8강 1라운드 시청자의 선택은요. 한화솔루션으로 갔습니다. 64% 가져가면서 한화솔루션이 4강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네, OCI 폴리실리콘이라는 말에 좀 혹했는데 네. 아쉽네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가격 전략은 16만 원. 워낙 계속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또 다음 주 또 나올 거예요, 이 종목은. 예. 아마 요즘 시청자분들께서 계속 나오고 계속 나올 있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많이 올라서 너무 그래서 올라요. 선택을 그럴 저렇게 수 가신 있을 겁니다. 예. 아니 하나솔루션 이런 네임밸류가 있잖아요. 하나가 있으니까 그쵸, 요즘 또 네임밸류. 이거 로켓도 쏘니까. 예. 자, 그것도 가지고 하나 같이 가는 것 같은데요. 자, 목표가는 16만 원. 16만인데 사실 이것도 계속 올라갈 거를 예상하지 않고 그냥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 측면 왜냐하면 지금 악재가 될지 호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이번 또 목요일 날 또 선물 옵션 만기일 거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 투자가분들은 들어가실 때 단순히 호재와 보다는 좀 미래성을 보고 들어가시는 게 괜찮은데 그래도 OCI도 미래성이 있지만 너무 단기가 급등했다는 점이 네. 또 약간의 리스크라고 봐지기 때문에 예. 일단 16만 원을 한번 잡고 가시고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진입하시려면 눌림목이 조금 하락장에 들어가시는 게 지금 OCI로서는 좀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단기 급등했다는 점이 살짝은 부담감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입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6만 원으로 OCI 제시해 주셨네요. 네, 그러면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볼까요? 자, 2라운드의 대결입니다. 2라운드에서도 에너지 얘기 뭐 계속 이어집니다. S-오일 대표적인 정유주죠. 자, 거기에 GS 글로벌, 최근에 석탄 관련주로서 많이 좀 언급이 됐던 종목입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S-오일 대 GS 글로벌 이번에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선택일까요? 대한민국의 기름을 정제해서 미국에 판다는 걸 믿어주십니까? 답이 나왔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자, 저는 이제 항상 했듯이 항상 미인주 두 분 올렸던 S-오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영구 전문가께서는요. 네, 저도 S올입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이번엔 모아졌습니다. S-오일로 의견 정확히 일치가 됐고, 자, 그러면 S-오일이 뭐 4강으로 진출을 하게 됐는데,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 GS 글로벌도 사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요즘에 주가 조정 좀 많이 나왔긴 합니다. 석탄 관련주로 많이 좀 움직이게 됐는데, 네. 이거
좀 테마성 움직임이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갈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이게 건가요? 러시아에 이제 관련된 수출 금지 품목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봐지고요. 일단은 석탄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볼 때는 같이 봐야 될 게 있어요. 네. LX 인터내셔널. 아,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같이 왜냐면 이는 저 항상 인터내셔널 항상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들어가면 네. 상사 들어가게 되면 항상 뭐든지 이 대기업이 들어가는 거는 되게 힘든 조건이라든지 우회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수출을 하기 위해 제일 좋은 게 포스코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되게 큰 종목들이 되게 유리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수급적인 뭐 수급 그러니까 증시라든지 테마성이 수급에 뭐가 문제 있다면 무조건 그런 업종으로 무조건 보시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지금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단기, 중장기 다 모든 다 이렇게 진입 구간이 워낙 좋은 구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필이면 S-오일하고 붙여놨다 보니까 상대가 좋지 않았다. 예, 상대 주죠. 다음 판에 들어갔어도 해도 괜찮았을 건데 아하. 너무 강한 상대와 붙었기 때문에 대지론이 안 좋았어요. 예, 그렇죠. S-오일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를 또 찍었고 네. 너무 좋습니다, 예, 지금. 그냥 쭉쭉 날아갑니다. 예. 진짜 불 지르면 불날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S-오일이 불났지 자제하시죠. 않습니까? 오일이라서, 예, 맞습니다. 네. 네. 자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차트도 약간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공장 불러 화재가 났었습니다. 모르시나요? 아니요. 울산에 네, 났었습니다. 안타까운 네. 좀 일이 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흐름이 일단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 이 종목 일단은 다시 한번 더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김영호 전문가께서는 어떤 의견 좀 남겨주실까요? 네, 뭐 S-오일 저도 뭐 마찬가지 네.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정제 마진에 대해서 좀 수익성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국제 유가가 지금 돌파를 하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아도 이런 글로벌적인 상황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유가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이 S-오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가 쪽으로도 반응을 하지만 앞으로 이 신재생에 대한 그런 투자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연구가 지금 같이 협력 상황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또 신재생 쪽으로도 변모를 하려는 결국 변모를 해야 되겠죠. 네. 유가라는 게 이제 석유라는 게 항상 유한한 그런 자원이다 보니까 그런 변모로 지금 잘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거기다가 이제 저번에 나왔던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의 그런 흐름들이 지금 시장의 상황과 맞물려 가면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GS 글로벌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 지금 석탄 관련주 테마주로 분류가 되어 있잖아요. 예. GS 글로벌 같은 경우 이제 이 GS 에너지랑 인도네시아 아마 석탄 그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석탄 광분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테마적으로 움직이는데 단기간에 한 2배 올랐어요. 네, 그전까지. 맞습니다. 네, 지금 석탄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네.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로 빨리 변모는 해야겠지만 지금 당장 어쨌든 산업을 돌리려면은 산업이 영위가 되려면은 결국엔 석탄이나 석유가 필수잖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수요와 공급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지금 이제 금수 조치까지 되어버리니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지금 공급량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테마들은 좀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네. 당일 보시면서 이 GS 글로벌과 바로 KPF 두 종목이 거의 설정 관련주로 잘 가는데 GS 글로벌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 장 초반에 이렇게 공략하기 괜찮은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예. 석탄의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이슈들이 어떻게 본다면 또 오랜만에 나온 재료였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온 재료는 아침에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테마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한번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근 시장의 흐름에 비춰서 투자할 만한 팁까지 같이 전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두 분의 선택은 모아졌고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어떻게 나왔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S-오일로 역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64% 가져갔습니다. 네, 그러면 GS 글로벌 관련해서 김영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가격은 한 4,100원. 그러니까 굉장히 짧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GS 글로벌 같은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좀 네. 장기적인 부분보다 테마적으로 오늘 석탄이 아침에 주도 섹터가 되겠다, 주도 테마가 되겠다 그러한 날들에 재료 판단 잘 하시고 아침에 그냥 살짝 수익 보고 나오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GS 글로벌 테마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하라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100원입니다. 올라가는 종목은 S-오일이 되겠고요. 3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8강의 3라운드 대결입니다. 조선주인 한국조선해양과 함께 폐기물 주죠. KG ETS 최근 들어서 쌍용차 인수전과 관련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간의 대결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김영호 전문가님, 한국조선해양 KG ETS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한국조선해양입니다.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의외입니다. 뭐죠? 네, KG ETS예요? KGETS입니다. 그렇습니까? 왜 의외라고 표현을 하셨을까요? 아니 사실 KGTS가 KG 그룹 전체적으로 사실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사실 이 인수전 거의 막바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도 보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의 예.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폐기물 관련된 환경, 본업으로? 본업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본업을 본업을 초점을 저는 맞추셨군요. 중시합니다. 그리고 정책주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배, 뭐 5배 충분히 이렇게 고점을 찍기 때문에 네. 지금 어려운 시기라든지 이런 때에는 우리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다음에 정책의 말 한마디가 주가의 흐름에 워낙 강한 방향성을 또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다음에 또 쌍용차 또 이번에 또 쌍방울이 또 재심을 했지만 일단 기각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는 부분에 관련돼서도 뭐 재료 소멸이라고는 봐줘요. 저도 개인적으로 인정하는데 재료 소멸이지만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은 예. 또 환경이 또 주어졌고 실제로 그 공장을 다시 또 재가동시키려면 또 이 KG ETS가 또 들어가서 또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어찌 뭐 영업적인 이익도 내부적인 거래가 또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맞추었고요. 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괜찮죠. 왜냐하면 지금 선박사 지금 오늘 LNG 두 척도 뭐 수주 공개된 것도 며칠 전부터 나오고 해서 상당히 좀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가 흐름이 작년 그러니까 가을부터 하반기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안 좋아요. 흐름세가 10만 원을 돌파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10만 원 유지하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조선 좋은지 다 알아요. 네. 그다음 반도체 좋은지 다 알아. 아니, 뭐 이차 전지 다 수주도 알아. 많이 받았다고 근데 하던데. 중요한 거는 종목이 올라야지 좋은 종목이지 안 오르면 그냥 좋은 종목인 거래요. 네. 그래서 제가 만년 유망주. 예, 유망주죠. 그냥 항상 그냥 언제 뭐 자식에게 예. 물려줄 종목에 예, 장기 투자 종목으로 가는 건 그렇겠지만 네. 한국조선해양 좋은 종목이 괜찮도 개인적으로 조선 섹터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하지만 너무 힘들다. 지금같이 어려운 장에서는 5% 6% 10% 수익을 내야 되는데 수익 내기는 좀 힘든 구간이다. 예. 그래서 그 점에서 감점을 주고 했는데 네. 수익 건정성 면에서는 무조건 이 종목이죠. 한국조선해양이죠. 수익 건정성. 수익 건정성. 그럼요. 그러니까 관점에서는요? 건정성은 무조건 주시해야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는요. 예. 그래서 중대형주의 특징이 대형주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점은 그렇지만 일단 중요한 건 주가의 흐름. 그쵸. 흐름이 좀 수익을 약하다. 줄 수 있냐 네. 없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ETS 한 표. 알겠습니다. KG ETS를 골라주셨습니다. 최근에 쌍용차 인수전과 관련해서 KG 그룹과 함께 쌍방울이 이렇게 대결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쌍방울이 최근에 법원에 담합 의혹으로 좀 냈던 가처분 신청이 각하가 됐어요. KG 그룹 쪽에서는 상당히 자신만만한 모습이고 그래서 이쪽도 눈여겨볼 수 있겠지만 본업 폐기물 처리 쪽으로도 상당히 볼만하다라는 측면 강조를 또 해주셨습니다. 네, 새로운 관점이었네요. 네, 그러면 한국조선해양 이번에 네. 수주 계약이 취소됐다 이런 공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취소됐다는 게 오히려 호재로 작용한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아무래도 이 판가 인상 그러니까 제작에 대한 그런 부담감도 아무래도 있는 거고 그 부분이 이제 뭐 호재로 작용한다기보다는 뭐 호재도 악재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결국에는 아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굉장히 저점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거기서 지금 저는 그 거래량이 한번 터진 거를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 초였죠? 아. 저거 딱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저거를 기반으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저 이후로 조금씩 올라와요. 네, 그렇죠. 지금 만약에 지금 정고점 부근을 한번 돌파를 해주면은 저거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난 시세가 나올 거라고 지금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술적인 부분으로 저는 저 거래량을 판단을 해서 한국조선해양이 좀 잠용 같은 느낌이다. 네, 지금 잠자고 있는 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승천할 준비를 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실적이든 아니면 시장 상황이든 이거를 받쳐줄 부분들이 필요할 텐데 지금 LNG 선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또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조선해양이 또 가져갈 수 있는 매출의 기대감 그런 부분들이 받쳐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KG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예. 전 특히 KG ETS는 한번 그 세력이 이미 수익 실현을 크게 한번 했던 종목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네. 보면 장 초반에 뭐 10% 넘게 쭉 솟구쳤다가 네네. 지금 어느새 약간 고점 대비 약간 내려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거는 한번 이렇게
쉽게 말해서 수익을 해먹은 그런 종목들은 다시 예. 올라오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KG ETS 일 굉장히 잘하는 기업입니다. 예, 예. 폐기물 업체로서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고 거기다가 이제 산화동 관련해서도 그걸 취급을 하고 있는데 또 구리 가격 올라가거나 이제 돈 가격 올라갈 때 또 한 번 상승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미 한번 그거를 앞전에 해먹은 종목이라서 올라가기가 좀 힘들 수 있다. 그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신규 투자하는 데 있어 좀 우려되는 부분. 그래서 저는 좀 그 물이 빠질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조선해양 골랐습니다. 네. 네. 자, 한국조선해양을 골라주셨습니다. KG ETS 이 종목이 역시 본업에는 좋은 종목이겠지만 지금 최근에 단기간에 테마성 움직임 좀 붙으면서 지금 타이밍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의견도 남겨주셨네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좀 엇갈렸으니까 이번에 4강 진출자는 시청자의 선택에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와. 선택입니다. 오, 이번에 압도적으로 기울었습니다. 네. 한국조선해양이 88% 득표하면서 4강으로 진출 확정되었습니다. 네, 본업에 충실해도 본전을 해먹을 수 있는 KG ETS 어떤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저는 KG ETS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실은 이 지금 정부가 계속 환경에 관련된 거를 사실은 원래 전 정부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도 이 상당히 이쪽에 공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군이 썼던 그쪽에 워낙 또 좀 이렇게 안 좋고 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를 이슈화 시키면서 재생도 관련된 토지 재생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이쪽 분야가 좀 조만간 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섹터가 뜨게 되면 먼저 대장주인 KG ETS를 보시면 되고요. 저는 목표가 2만 원을 좀 보고 있습니다. 2만 원을 보고 있고요. 조금 짧다면 짧을 수는 있고 크다면 클 수 있는데 일단은 좀 환경적인 부분이 자기 맞춰주진 않아요. 왜냐면 이 시총 자체가 5,800억, 6천억 가까이 되는 업종이에요. 그래서 스몰캡도 아니고 나름대로의 제구력도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돌파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거래량은 한번 나올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이 들어올 때 좀 터지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테마성에 조금 강하다고 좀 봐지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정책 관련된 테마성이 나올 때 꼭 한번 유심히 보시면서 그때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다고 봐집니다. 네, KG ETS 정책주로도 엮어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그런 부분들 잘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4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볼게요. 자, 8강의 4라운드 대결입니다. 네, 나올 때 됐습니다. 우주항공 두 종목이죠. 한국항공우주 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결 8강의 4라운드입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에요? 저는 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예. 알겠습니다.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도 한국조선. 오. 두 분의 의견이 같이 좀 모아졌는데 자,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님, 두 종목 결이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저는 이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도 지금 뉴스 나왔죠. 폴란드에서 지금 수주 48대 경 비행기, 그러니까 공격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관련된 수주 관련 의사도 타진했고. 거의 50대 가까이 네.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옛날에 합병한 회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삼성항공이라고 해서 감성 캐롤스 옛날에 카메라 찍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게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병한 회사인데 이 사천에 기지를 두고 있는데 원래 우주, 항공 모든 헬기부터 시작해갖고 민간부터 시작해 모든 업종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실제로 보잉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날개적 관련된 이제 제작도 하고 하는 회사인데 지금 제가 본 한국 지금 항공 우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시장 전반적으로 지금 헬기들이 많이 이제 거래가 지금 계속 꾸준히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헬기 사업이 상당히 어찌 보면 잘 맞아요. 특히 아시아라든지 산악 지역이 많고 이런 동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활주로도 있을 때고 상당히 그렇죠. 동남아 같은 경우라든지 그런 데는 산악지이 많기 때문에 바다는 섬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으니까, 이착륙이 쉽지 않기 일반 때문에 비행기는. 그래서 수주적인 부분에서 그때 IR 할 때도 들어봤지만 상당히 이쪽이 좀 강하다고 좀 말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작년에 2019년 됐죠. 그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가 옛날에 닥터 헬기도 맞아요. 그것도 예. 한국우주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24시간 좀 물어봤죠. 왜 안 하냐 보니까 이게 국가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다고 24시간 운영 체제가 힘들다고 그래서 하다가 이렇게 약간 좀 저조한 실적을 좀 나왔지만 여러 가지 그는 산업적인 민간이라든지 국방이나 산업 쪽으로 수출 같은 것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저는 되게 적게 저평가됐다고 좀 봐줘요. 좀 저평가됐다고 봐기 때문에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는 여건과 이 체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다음에 대부분 수주하는 게 민간도 있지만도 수출하면서 해외에 있는 국가
국가에서 지불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돈에 대한 채무적인 불이행 이런 게 없는 게 대부분 또 특징이라고 봐야 돼요.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대 국가로 하는 그런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했을 때 매출적인 부분도 앞으로 좀 봐야 될 좀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두 가지 종목이 방위산업 그리고 우주산업으로 다 엮어볼 수 있잖아요. 네네. 사실 이 섹터의 분위기나 업황 자체는 다 좋은데 그중에서 이번에 개별 이슈까지 안고 온 이 한국항공우주를 그래서 골라주신 거죠? 네, 그런 것 이유도 뭐 배제는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개별 수주 소식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이제 전투기나 아니면 비행기 같은 게 조 원대의 매출을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워낙 부분에- 비싸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이 충분히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예. 올라갈 때 굉장히 크게 올라갔을 때 이제 미국 관련해서 그때 계약을 하려다가 이제 무산되어서 지금 차트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이제 결국에는 다시 실적으로 그거를 주가를 다시 채워 나가는 중이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뭐 올해 2배가 넘게 뛰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이제 한국항공우주 관계자에 따르면 그 전쟁 이후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해요. 그래요? 네, 전화가 이제 여러 나라에서 오면서 이거 지금 전투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방산 관련한 그런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온다. 예.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이 한국항공우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쪽에서 그리고 우주항공 쪽에서 어차피 대기업이잖아요. 할 수 그쵸. 있는 그런 사이드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최근에 핫했던 그런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를 짓는다고 하면은 이 한국항공우주에서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만들어내는 즉 이 UAM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 쪽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물론 그거를 만들지만 그거에 관련된 그런 환경들, 예. 그런 뭐 도시 스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제 대기업이 할 수 있는 그런 부가적인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환경을 조성하는 예. 거기서 또 돈을 많이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굉장히 또 좋은 종목이다. 저번에 목표가 제가 7만 원까지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만큼 또 앞으로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두 종목을 보셔야 될 게 누리호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방송에서 이거 조정 오면 들어가자 했는데 금요일에 그 조정 가격을 거의 찍을 뻔 하다가 또 다시 올라갔어요. 그냥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예. 이거 잡기 힘들겠구나.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트렌디한 그런 종목들이다. 다들 주시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항공기 부품에 관련해서 리오프닝도 관련되어 있고 지금 항공기 네, 부품이요. 맞습니다. 우주항공 쪽으로 누리호 관련돼 있고요. 그리고 방산 쪽으로도 지금 계속해서 관련이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당분간 이 상승세가 좀 꺾이지는 힘들 것 같다라고 봐서 지금 이 두 종목을 조금 잡는 게 굉장히 애매하실 거예요. 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호 전에 조정 단계가 한번 온다면 와준다면 그때 이제 매수를 해서 기대감에 한번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한국항공우주로 두 분의 의견이 좀 모아졌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59% 가져가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선전을 했지만 결국은 4강 진출자 역시나 한국항공우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여러 가지 필러를 갖고 있는 만큼 김형우 전문가님 네.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저번에 말씀드린 목표가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7만 원. 7만 네, 원이요? 7만 원 그대로 가져가고요. 오. 네, 길게 보시면서 조정 올 때마다 매수하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7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올라가는 종목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습니다. 바로 4강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4강의 1라운드 대결입니다. 에너지 종목들이네요. 에너지의 신구 대결이라고 할까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대표주인 한화솔루션 대 원유저 화석연료 S-오일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자, 4강의 1라운드 대결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제 막 떠오르는 종목이랑 그 다음에 지금까지 클래식한 그런 종목이 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이제 S-오일을 고르는데요. 이 네. S-오일은 그냥 일반 말하는 그 제조업이 아니에요. 네. 단순 제조업이. 왜냐하면 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이 수준 자체가 워낙 강해요. 그리고 유럽이나 아시아, 미국까지 정제된 기름을 수출하고 뭐 윤활유 수출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원유를 가져와서 다시 재가공해서 판다는 것은요. 예. 어찌 보면 얼마나 큰 기술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서도 이 워낙 기업의 흐름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도
되게 거의 선진국에 있는 우리 말하는 그게 미국의 정시에 기록되어 있는 기업만큼의 인정을 받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 그 기업의 가치를 우리가 그냥 석유회사, 기름 넣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SOL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한번 보시고 일단 중요한 거는 52주 신고가를 또 돌파했어요. 네. 네. 되게 강한 거죠. 52주 신고가 그쵸. 계속 돌파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 8월 달 미국의 지금 기름 극성수기를 지금 맞이하면서 계속하면 계속 정제 마진 한 25%의 정제 마진 날 거고 고유황 벙커시오를 경질유로 뽑는 기술이 되게 또 커요. 예. 그래서 그런 BCC라는데 그 BCC 부분도 워낙 이 SOL이 강하기 때문에 네. 뭐 이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네. 미인주.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최고의 미인주 후보는 단연코 S51이다라고 또 못 박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러면 김영구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쉽지 않죠, 이거. 뭐 신재생대 지금 현재 그 유가 싸움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SOL 가겠습니다. S51? 네, 네. 두 분 다 의견이 모아지셨는데 김영구 전문가께서는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가장 트렌드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으로 그런 미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 쪽, 태양광 모듈 쪽의 그런 기업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재무적으로 지금 이제 나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SO일은 지금 워낙 지금 유가에 대해서 탄탄하고 네, 이미 주가 많이 올랐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네. 많기 때문에 당장. 네, 지금 당장에 이제 시장 상황에 봤을 때 수익을 당장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대체 에너지에 대해서도 지금 아람코라고 있잖아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이에요. 네, 맞습니다. 아람코와 지금 뭐 석유화학 신기술 그리고 저탄소 미래 에너지, 그러니까 대체 에너지에 대한 그런 업무 협약까지 하면서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계속해서 힘을 쏟고 있다. 즉 기업이 그 시장의 흐름에 맞게 또 신재생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그런 네. 부분에서도 투자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 점수 주면서 저는 SOL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네. 그 SOL을 뭐 확고하게 좀 잡아주시고 계시는데 네. 하나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만 좀 더 들어볼게요. 태양광 관련주가 최근에 좀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적자. 이거 지금 많이 야, 올린 있죠. 게 예. 여기서 추가 상승률이고 좀 어떻게 보고 저는 계세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셀하고 모듈이 판가에 전향이 못 됐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수출 그리고 하나솔루션은 하나큐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로 동남아에 워낙 또 태양광 판넬 공장도 다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상승분에 대한 원가 상승분에 대한 임금이 그에 대한 걸 못 받았다 보니 조금 제로 회사는 이익을 보는데 예. 제조를 하는 회사는 손해를 보는 게 지금 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태양광이든 뭐든 생태계를 잘 알고 가면 제일 유리하다고, 그러니까 소재적인 부분을 먼저 가면서 가면 마지막에는 모듈이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 그래서 모듈이 일단은 하나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제일 마지막 부분이라서 일단은 뭐 하반기에 대해서는 뭐 판가 인정받고 그러면 좋아질 거로는 봐지고 일단은 이 원화 자체 섹터 자체가 같은 이 테마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예.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또 아무리 적자라도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잖아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가서 부담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도 혹시라도 조금 돌다리라도 두드리고 싶으시면 무조건 펀더멘탈 좀 탄탄한 기업을 그 성장하시는 게 OCI. 오시는 아까 언급해 주신 목표가 16만 원.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한 번 더 그 목표 주가 노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SO일로 모아졌는데 시청자분들 의견이 어떨지 궁금해집니다. 저도요.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시청자의 오. 선택은요. 와, 박빙의 대결이 하나솔루션이네요. 됐습니다만 그래요. 하나솔루션이 시청자의 사랑을 조금 더 가져갔습니다. 52% 가져갔고 이렇게 되면 시청자분들의 의견과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조금 엇갈리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가격 전략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쉽게도 하나솔루션이 결승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 가격 전략 좀 잡아주실까요? 네. 전문가님? 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다 전기차 타시는가 봐요. 기름차 안 타시는가 봐. 예.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목표가를 44,000원을 제가 잡습니다. 예. 14,000원. 자, 에너지 안보 이슈로 재생에너지 전환이 이제 지속화되고 이제 가속화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품인 셀 모듈이 일단은 가격 인상이 될 전망을 일단 보고 있으니까 전까지마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되게 강한 상승을 지금 폭발력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이 종목도 이제 올 연말에는 수익성 기대할 거라고 예상되고 일단은 뭐 44,000원까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한화솔루션 골라주셨는데 목표가 44,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S51로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요. S51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 대결입니다. 두 종목군의 장소가 좀 많이 다르죠? 조선주 바다에서 펼쳐지는 한국조선해양과 우주로 나갑니다. 한국항공우주의 대결 4강의 2라운드에서 지금부터 승부 가려보겠습니다. 무슨 스타워즈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갑자기. 네. 그럼 바다 대 우주, 김형우 전문가님 네. 어떤 종목일까요? 두 종목이 왜 4강에서 만났는지 좀 아쉽습니다. 네. 둘 다 종목 좋게 잘못된 보는데. 만남인가요? 네, 잘못된 만남. 네. 가수가 떠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 한국조선해양이랑 한국항공우주를 보면은 어쨌든 지금 최근에 트렌드하게 이 매매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은 바로 한국항공우주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네. 항공우주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렌디함으로 승부를 거셨고요. 자, 최현우 전문가께서는요? 저는 아까도 말한 군사도 지금 위성체, 발사체부터 시작해서 우주선까지 네. 항공기를 제어하더라도 저는 바다보다는 저 위에 있는 하늘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높이 솟구쳐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자, 한국항공우주가 뭐 사랑을 동차지하고 있네요. 자, 이 두 종목으로 의견이 좀 모아졌는데 자세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영구 전문가님 네. 선택의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누리호 이제 발사를 앞두고 있고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도 올라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 기회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조정 구간을 준다면 5일2평 지지를 노려보든지 아니면 전일의 뭐 종가 이런 지지를 노려서 한번 진입을 해보는 게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정말 많이 네, 올랐네요. 좀 빠질 거예요. 네, 좀 빠지면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나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5일2평 선을 계속 올라타면서 가고 있는데 이제 얼마 발사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5일2평 닿는 순간 바로 또 매수를 또 고려를 해서 진입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최현우 전문가님, 사실 15일에 그 누리호 2차 발사뿐만 아니라 네. 8월 달에는 첫 달 탐사선 다 누리온가요? 네. 그것도 쏜다던데 탐사요? 앞으로 그럼 계속 좀 눈여겨 볼만 하겠어요, 우주항공 쪽은? 우주항공 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또 패권 전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번 예. 중국이 또 이번에 또 3인을 또 이게 유인을 띄워서 지금 달에 지금 보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우주항공 쪽은 서로 기술 이전이 없어요. 특징이. 그래요?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하기. 그래서 아예 그냥 맡기면 내가 쏘아서 올려주는 거지. 이거는 기술을 전환시키고 전혀 없어요. 안 이건, 알려준다. 이건 전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얘는 워낙 보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지금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주가의 차트나 흐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매출액이 더 높아요.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경쟁사 EM 코리아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 그다음 시스템도 있어요. 그래서 예. 어찌 보면 이 항공우주 부분에서는 하나가 사실 다 가져가야 돼요. 근데 왜 이 제가 항공우주를 하냐면 군사와 네. 민간과 모든 항공우주와 적절하게 다 분배가 돼 있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도 뭐 아까 말씀 하나 뭐 에어로스페이스가 뭐 그렇지 않다고는 뭐 말하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장기화로 인한 이쯤 보면 그런 부분 그래서 항공기 수출이 워낙 뭐 이렇게 오늘도 탁 터지니까 바로 주가가 시초가의 2%인데 그냥 네. 계속 고공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대형주도 이렇게 살아 움직이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나?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가 그냥 강하게 올라가길래 그래서 이게 바로 시장의 흐름이구나. 그래서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좀 절대 쉽게 식지 않는다. 인덕션 이야기했잖아요. 갈것 같아. 쭉 강하게 가는군요. 9번 틀어놨어.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갑자기 때문에 확 꺼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떨어지는 종목도 아쉽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같이 함께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두 개 시장을 같이 보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4강에서는 두 분의 의견이 계속 겹치네요. 이번에 한국항공우주 골라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도 확실하게 쏠리네요. 한국항공우주가 가져갑니다. 70% 득표하면서 확실하게 결승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압도적인 득표를 챙겨간 한국항공우주 올리도록 하겠고요. 한국조선해양을 김영호 전문가님이 잡아주시죠. 저번에 말씀드렸던 목표가 10만 3천 원에 매물대 있거든요. 거기까지 일단 보시고 네. 지금 저기 거래량 아래에서 받쳐주는 거 지금 그거 기대하면서 조금 기다려 보면은 괜찮은 종목이다. 즉 이제 호흡을 조금 길게 가져가면서 시간을 좀 투자를 하시면은 네. 이 종목은 결국에는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국조선해양 10만 3천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올라가는 종목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습니다. 네, 결승전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결승의 대결입니다. 정규주인 S51 대 우주항공이라는 키워드를 끼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대결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네, S51 대 한국항공우주 최인호 전문가님 종목부터 골라주세요. 저는 항공우주입니다. 끝까지 네. 한국항공우주로 가주고 계시고요. 자, 김영우 전문가께서는요. 이하 동문입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렇습니까? 한국항공우주요. 알겠습니다. 역시 역사는 흐릅니다. 이 저 멀리 공영 시대부터 이 우주항공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죠. 역시 키워드는 오늘 우주항공이 되네요. 자, 두 분의 의견이 같이 좀 모아진 상황. S51이 그렇다고 부족한 건 없죠. 예, 전혀 없죠. 네. 왜냐하면 지금 정제 마진부터 시작해서 예. 실제로 경유가 인상이 되면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고유황 벙커쇼를 이제 경질유로 뽑는 기술이 S51이 최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진율은 그냥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름값 오르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당장 지금 퍼포먼스도 네, 대단하고. 저 괜찮죠. 그래서 저는 사실 어찌 보면 단기적 수익을 원한다면 S51로 가더라도 네. 절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가는 계속 안정성이 일단 100불대 이상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유가는 떨어지지 않거든요. 예. 금값과 기름값은 이게 그게 급락폭은 있을 수 있어도 확 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더라도 정유주는 앞으로 올 여름 뜨거운 여름 시장 계속 기름도 뜨겁게 달굴 거라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괜찮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좀 더 한국항공우주가 상대적으로 낫다라는 그렇죠. 측면이죠.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 시장의 지금 분위기 트렌드 전체를 봤을 때는 네. 일단은 대처할 수 있는 게 또 S-홀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항공우주가 이 부분은 독과점이다.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일단 요즘 네. 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영우 전문가께서도 간단히 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원래 제가 종목을 길게 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 길게 보고 한번 그냥 지켜보면 좋을 종목이다. 최근 들어서는 시장의 전략 좀 짧게 뭐 장초반에 접근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네, 맞습니다. 한국항공우주만큼은 길게 봐도 괜찮은 네, 종목이다. 맞습니다. 뭐 그런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과 나중에 미래 성장성적인 항공우주, 우주항공 쪽에 이제 대장으로 군림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적도 잘 나오지만 기술력을 일단 항공우주에서 모든 기술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우주항공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주항공 테마도 지금의 전기차처럼 나중에는 또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쪽의 대장인 한국항공우주를 꼭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성장성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네요. 한국항공우주 골라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역시 한국항공우주 쪽으로 상당히 좀 기울어 가네요. 67% 득표했습니다. 네, 최인호 전문가님, S51 미인주 될 것 같았는데 네. 아쉽게 떨어졌거든요. 네.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아깝죠. 그렇지만 또 나올 겁니다. 계속. 왜냐하면 계속 고가는 이어갈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시장 전반적인 글로벌 정세 자체가 일단은 기름 쪽이 항상 무게가 되게 무거워요. 지금 전쟁보다는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찍었지만 지금 제가 짧게 잡겠습니다. 14만 5천 원. 14만 5천 원이요? 예. 네. 14만 5천 원으로 짧게 잡고요. 네. 보시면서 계속 성장 이어갈 거니까 꾸준히 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을 좀 먼저 들어봤는데 오늘 우승자도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습니다. 네. 먼저 좀 날아간대요. 자, 한국항공우주가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가 됐습니다. 역시 하이라이트는 늦게 봐야 제맛이죠.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 이 하이라이트 가격 전략 짧게만 코멘트 해주세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네, 시간 없죠. 예. 어제 네. 한국 칠레 하이라이트가 생각났는데 승리 축하드리고요. 예. 네. 다시 한번 제가 어떤 목표가를 말씀드렸죠? 한국항공우주요? 죄송합니다. 한국항공우주 제가 길게 보라고 말씀드렸죠. 7만 원. 네. 7만 원 보고 조정 올 때 이번에 누리호 그리고 달 탐사선 관련해서 스케줄 매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미인주인 한국항공우주 길게 바라보시고 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S51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4만 5천 원입니다. 자, 오늘장 이상의 월드컵 최고의 미인주는 한국항공우주로 선정이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최인호 전문가님 공방 있으시죠? 네. 한마디만 소개해 주시죠. 말씀을 네. 제가 공개 방송 예, 오늘 오후 5시입니다. 예.
미국발 정유 신재생이냐 승리자는 정유냐. 아, 오늘 얘기를 자세히 더. 예, 뉴그 예. 오늘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5시 주목해 주시고요. 김영호 전문가께서도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뭐 진짜 쉬운 진단 끝나고 나서 오늘장 리뷰하면서 오늘장 같은 날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가 그 관련해서 제가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영호 전문가의 공개 방송도 오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